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함수 fx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고 f형 주어져 있을 때 f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우리가 이제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적분하는 방법이 나온 거죠. 다항식의 적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플러스 1 해가지고 나누기로 들어가고 지수가 좀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형태죠. f 프라임 x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뭐 fx 적분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 세제곱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적분상수 c인데 뭐 f형 뭐 적분상수 c 이것이 3입니다라고 해서 제공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f를 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다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앞에 소거가 되게 되면 계산 결과는 3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뭐 다항식의 적분 가장 기본적인 적분법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면에서 4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올린 물체 T초의 높이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관계식상 판단되어 있죠.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아닌데요. 물체를 쏘아올리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될 텐데 이 최고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속도가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속도가 0이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위치하고 속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뭐 당연히 이제 뭐 미분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주어진 함수식 시간에 대한 미분, 그럼 속도가 좀 나오겠고요. 속도는 그러면 40-10t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이 부분이 0이 된다 이런 걸 풀어야 되는 거니까 시간 자체는 얼마? 4초 1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위치하고 속도하고의 관계, 뭐 반대로 뭐 속도를 좀 적분하면 위치가 됩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 틀 또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참수 주어져 있고요. 직선 딱 주어져 있으니까 만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일단은 만나는 교점부터 찾아야 되는 거니까 두 식을 좀 갖다 처리해서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좌표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뭐 3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새로운 이런 함수라고 해주면 새로운 함수 자체를 만들어 놓게 되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둘러싸인 이런 넓이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뭐 원래 그래프로 가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1차에서 2차를 빼야 되는 거니까 뭐 최고차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dx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어이쿠 눈이 오래 쓰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a 절대값의 넓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잘하죠. 6분의 그래서 처리하게 되면 4의 세제곱하면 이제 간단히 끝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쯤 약분이 되니까 3분의가 되겠고 64에 32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시간을 좀 이제 절약해가면서 효율적으로 풀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뭐 잘 안 되면 그냥 뭐 연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적분을 좀 해서 정적분 값을 계산해가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처리하는 부분들 익혀서 시간을 좀 절약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함께 합니다. 정족분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좀 절대값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함수식이 어떻게 풀리거든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dx, 그 다음에 뭐 0부터 4까지, x 마이너스 2, dx, 뭐 이런 형태로도 뭐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수식으로 좀 해야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래프를 좀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좀 그려갈 수가 있거든요. 절대값 x 해서 절대값 x 그래프 x축으로 이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그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면 자, 둘러싸인 부분들은 이렇게 돼서 넓이들 좀 구해가야 되는데 좀 잘 좀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 돼서 소거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 부분 좌측 부분들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계산 부분들은 뭐 2분의 1 빼기
가로 세로 2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풀어가도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 곡선이면 직접 뭐 계산이 불가능하겠죠. 뭐 곡선 부분 어떻게 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뭐 1차식 즉 직선이 되니까 이때는 뭐 직접 삼각형 넓이를 좀 구해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편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문제 자체는 뭐 이렇게 그냥 뭐 계산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좀 정리해서 해도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그래프에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그리고 좀 특징을 파악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을 좀 살짝 메모해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이제 적분의 의미 이런 것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3차 함수가 딱 주어진 것 같은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차 함수 대 역함수가 존재한다.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겠죠. 3차 함수가 또 뭐 1대1이다, 1대1 함수 이런 것도 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역함수를 또 쓰고 있어요. 안 되고요. 극값 갖는 좌표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흔히 보는 표현. 또 다른 표현은 뭐 증가함수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좀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뭐 전체적으로 한 4개가 가장 또 똑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형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제 뭐 y는 x 대칭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함수, 뭐 1대1 함수 이런 형태가 좀 돼야 되는 그런 모양이라서 우리가 좀 뭐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더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 열심히 쭉 구하면 되겠고요. 6x 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3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뭐 판별식 d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9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8a 처리되게 되면 이제 9a 공통의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정답 3번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여러 개 존재할 것은 뭐 1대1이다 이런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극각 가는 좌표가 이제 없어야 됩니다 라고 해석하는 과정 되셨죠? 출제 빈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서 풀이법이 머릿속에 좀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시작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3차 함수 주어지는데 최대값이 16이다. 이때 이제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뭐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미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좀 끝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3x에 x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제 극각 갖는 좌표 둘이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데 0하고 2 이렇게 좀 극각 갖는 좌표가 주어져 있죠. 자, 근데 제한 변역이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뭐 3차 함수는 극대극소의 중점 부분하고 이렇게 좀 만나는 좌표를 찾게 되게 되면 이 지금 간격이 지금 여기가 1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1대1대1 돼야 되는 그런 간격이 되는 거니까 와우. 여기 좌표가 좀 마이너스 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쪽도 1대1대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좌표가 3 이렇게 되는 좌표. 오호. 그러면 이제 뭐 문제풀이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 그럼 뭐 최대되는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똑같죠. 최소되는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고 똑같고 됐습니까? 계산하기 좀 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최대값이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요. 뭐 2를 좀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8 플러스 4, 3, 12 마이너스 k 플러스 2 처리해 준 거니까 마이너스 k에다가 여기가 4에다가 플러스 6 처리한 부분들이 16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k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고요. 뭐 최소 값은 그럼 뭐 0, 뭐 0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0을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 처리되는데 뭐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플러스 10에 12 이렇게 처리되면 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제가 좀 그래프 개형의 좀 특징 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극대극소 해서 이제 그게 극대극소의 중점. 뭐 3차 함수는 사실 원래 극대극소의 중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칭 구조를 갖는 그런 함수인데 또 이렇게 좀 극값하고 같아지는 이 좌표 자체의 x 좌표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1대1대1 이렇게 된다는 사실. 자,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좀 우리가 살짝 이론 학습에서 좀 알아두게 되면 뭐 이 문제도 지금
좌표 자체를 최대가 될 때 이제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뭐 두 군데를 대입해서 또 큰 곳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곧바로 한 곳만 해도 되고 최소 역시 마찬가지로 곧바로 이제 한 곳만 해도 되는 거니까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론 공부들을 평상시에 좀 잘 해둬야 나중에 좀 이렇게 시간 절약해 가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학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문항은 7번입니다.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f 프라임 x 알겠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증가합니까? 2부터 6까지 해서 증가합니까? 물어봤는데 f 프라임 x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fx는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 이제 마이너스 될 때는 그래프 자체가 이제 감소를 해야 되겠고요. 감소 여기 이제 x 좌표가 2가 되겠고 2부터 4까지 되는 거죠. 아이고 만나는 잡히니까 여기 좀 4까지니까 4까지 감소했고 4에서 드디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좀 증가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6 좌표까지는 뭐 이렇게 계속 증가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증가를 뭐 계속 증가해가지고 어디까지 증가하죠? 뭐 8까지 계속 플러스 되는 부분들은 뭐 계속 이게 증가해가는 형태. 이게 이제 f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8보다 또 작아지면 마이너스 되니까 감소를 하고요. 기왕 이렇게 되면 다 그릴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좀 0까지 계속 좀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0보다 좀 작았을 때 다시 플러스가 돼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가는 형태가 돼요. 여기 좌표가 0 이런 모양이 되겠죠. 좌표 8 됐습니까? 대략 좀 그려놨습니다. 뭐 요 기억은 좀 잘못됐고요. 0에서 극대값을 갖습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해가는 거니까 극대값 맞는 이론이 되겠고 4에서는 또 극값을 갖는다라고 물어보는데 4에서 역시 극값을 갖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1부터 7까지 1부터는 뭐 중간이니까 2를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고 7 이렇게 중간 처리해주면 뭐 극각 가는 좌표가 4일 때는 한 개가 되죠. 극각 가는 좌표가 두 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니은 디귿 두 개만 맞는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f 프라임 x 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보기 해석해 가는 거. 자, 가장 기본적인 패턴 주어진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여기 또 다시 플러스 표시해야 되겠군요. 마이너스입니까?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가 감소 이런 부분을 표시해 가는 거니까 뭐 조금만 공부해 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할 거니까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도록 연습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이어집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f'을 가르쳐줬을 때 와 다음 값을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 xy에다 먼저 좀 0을 좀 대입해서요. 특정한 좌표를 좀 알아야 되겠죠. f0 하나 소개되는 거니까 f0은 0이다. 이런 관계식 좀 하나 나왔고요. 자 이 문제 자체가 도함수에서 서로 연관돼서 나왔다는 사실들을 좀 잘 알면 풀이가 좀 쉽겠죠.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런 형태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다가 좀 열심히 좀 대입해주면 되죠. h분의 x 플러스 h가 이제 요 주어진 식 모양하고 똑같은 거니까 fx 더하기 fh 그 다음에 exh 빼기 fx 지금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fx가 좀 하나 소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실은 이제 뭐 요 f0 구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f0 이런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ex 약분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뭐가 되죠? f 프라임 x가 되죠. f 프라임 제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f 프라임 제로가 5입니다라고 나온 거니까 이게 이제 ex 플러스 5 이렇게 좀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x를 좀 이렇게 좀 쉽게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를 구하려면 우리가 또 x제곱 플러스 5x 해서 이제 적분상수 c가 필요한데 이 부분들은 뭐 f0을 또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또 가볍게 또 0이 돼서 fx를 또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f3을 구해라. 9에다가 3, 5,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24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미분, 계수, 도함수 공부할 때 사실 뭐 이게 좀 중간고사 파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 유형인데 지금 나중에 이제 뭐 적분상수 C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것을 좀 처리된 유료 항목이 좀 관여가 되는 거니까 다시 또 한번 또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또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유형 정의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지수 부분이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아예 이항을 시켜서 a제곱 마이너스 12에 이런 형태를 해서 처리해놓고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완벽하게 뭐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이 값을 가지고 조절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fx다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요, f 프라임 x 할 때 4x 세제곱 처리가 되겠고 플러스 12x 제곱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4x 제곱 공통의 x 플러스 얼마가 되죠?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 값 갖는 좌표가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하나가 되는 그럼 4참수 그래프 모양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 3에서 그 값 갖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그래프 모양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4참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값들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 값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12에 이렇게 좀 처리해주고 요 값이 이거보다 큽니다. 이렇게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 값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 세제곱 공통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7 해서 결과를 좀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7 이 부분들이 커야 되죠. a제곱 마이너스 12에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27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3, 9, 27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그럼 이제 a 값은 3하고 9 사이다 이렇게 범위를 좀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3하고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 사이에 그럼 개수는 몇 개겠죠? 9에서 3 빼니까 6에다가 하나 더 빼니까 5개 있습니다 라고 답해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좀 반드시 학습해서 알아야 될 항목 중에 하나 뭐 부등식하고의 관계, 특히 이제 뭐 상수항의 미지수 있을 때 미지수를 좀 이항시켜 놓고 완벽하게 이제 함수를 그려서 둘 사이의 관계를 해서 풀어가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라는 사실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0번입니다.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때 이제 f2를 나중에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문제집을 보게 되면 라지 fx와 xfx 동시에 등장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돼 있으면 풀이 원리가 미분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미분만 잘하면 됩니다. 부정적분이 라지 fx를 쓰니까 미분하면 다시 fx가 되겠고요. xfx는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주어진 식은 미분하면 12x 세제곱 플러스 28 16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fx가 이제 지워지면서 이곳에서 f'x하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항시키면서 12x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f'x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통해서 fx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3, 4,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고 마이너스 16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적분상수 c 이렇게 좀 얻어질 텐데 문제에서 f-a8이다 라는 항목이 줘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6 플러스 c 이렇게 좀 처리되는 이 결과가 좀 8이다 이렇게 좀 나온 거죠. 처리됐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2에다가 그러면은 8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4에서 c 값을 구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f2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f2 48 32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 처리된 거니까 c 값이 최종적으로 f2 값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 처리 뭐 이렇게 맨 처음에 풀이 자체가 주어진 식 자체를 이제 미분에 의해서 풀이합니다만 알게 되면 계속 물 흐르듯이 그냥 쭉 흘러가는 거죠. f'(x) 정리하고 적분상수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fx 구하고 그 다음에 f2 구해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처리가 좀 쭉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 그렇다면 이제 맨 처음 스타트할 때 이 문제를 보자마자 미분하는 풀이 원리입니다라는 이 사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풀이 원리, 풀이법 정확하게 이제 문제 유형을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1번입니다.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정적분 해야 되는군요. 그런 다음에 주어진 값을 좀 계산해달라. fx가 좀 안쪽에 좀 들어가 있으니까요. 역시 fx를 좀 먼저 구하는 일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fx는 자, 3, 12t 세제곱 그 다음에 2, 6t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부터 x까지 처리해주면 거니까 1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처리해 주겠고요. 12, 6
18,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해서 함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구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정적분 했는데 또 0부터 4까지 부분들을 빼서 없애버려야 되죠. 와, 그렇게 되면은 뭐 주어진 식은 그냥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함수식 집어넣어서 하는 거니까요. 적분하면 되겠죠. 4, 3x 4제곱 3, 2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0은 대입해주면 0이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해줄 때 3, 마이너스 2, 플러스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처리해주면은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19 그러면 마이너스 19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이너스 19 2번이 답이 되는데요. 뭐 역시 뭐 특별한 항목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거의 뭐 시키는 대로 좀 해야 될 그런 문제 스타일에 대신 이제 연산이 조금 이제 길어지니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fx를 좀 구해야 되는데 뭐 큰 무리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주어진 부분들도 이제 구간 조절해서 이게 좀 범위를 좀 이렇게 나눠서 처리한다 이런 게 약간 이론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약간 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도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너무 이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우리가 구해갈 부분들 처리해가면 좀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 주어졌을 때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2를 중심으로 해서 함수 지금 달라져 있군요. 이때 이제 적분상수가 f0. 0이면은 2보다 작은 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fx를 열심히 먼저 구해야 되는데 위에 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x제곱 플러스 8x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처리. 그 다음에는 여기는 x 세제곱 플러스 여기에 말로 c 이렇게 써야 되겠고 이때 이제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는 우선 이제 뭐 연속이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우리는 좀 x는 2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죠. 범위 쪼개져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식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4 2, 8, 16, 마이너스 3 처리한 거고 밑에다가 2 대입하면 8 더하기 c 한 결과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좀 c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요게 이제 1에다가 17이었으니까 1, 16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8 플러스 c. 요건 이렇게 좀 8 처리해주면 되겠죠? c 값을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f4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4라는 것은 2보다 큰 범위니까 뭐 아래쪽에 좀 대입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4의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64에다가 이게 이제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73에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 그럴싸하게 좀 잘 풀이됐나요? 자, 이제 주어진 부분에서 이제 범위가 좀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뭐 큰 틀에서 뭐 적분상수 C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F0 해서 구했는데 이에 연속이 돼야 되는 그 아래쪽에 이제 적분상수를 요걸 이용해서 이제 구해야겠다 이런 뜻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적분상수에 대해서 질문 던질 때 흔하게 좀 많이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조금만 연습하게 되면 충분히 또 풀이도 가능하고 그런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 요거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걸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T가 이럴 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냐 물어봤는데 속도 그래프죠. 속도 그래프를 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 0하고 이 부분들은 뭐 3t 공통T라는 문제 2 이렇게 되는 거죠. 2일 때 2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잘못됐군요. 2일 때 움직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하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즉 t가 2일 때 위치는 좀 마이너스 4냐 물어봤는데 와우 이렇게 좀 이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도하고 위치하고 이제 관계인데 이런 부분도 뭐 해야 되죠? 적분해야 되는 이런 관점이죠. 적분을 통해서 이제 위치를 좀 파악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대신 6분에 쓰면 되죠. 6분에 최고차 계수가 3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좌표가 2-0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2, 3은 6 하나 소거되는 거니까 4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하. 자, 이제 넓이 자체가 좀 4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x축 밑에 있는 그 음수니까 위치 자체는 마이너스 4다라는 얘기 됐습니까? 오호,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또 가볍게 좀 맞습니다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이제 넓이 형태를 좀 구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이제 x축 밑에 있다라는 부분 좀 판단해 가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가속도가 0일 때
그럼 가속도라는 것은 뭐죠? 속도를 또 시간에 대해서 또 속도를 또 다시 한번 또 미분을 좀 해주면 되는 가속도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 3은 6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6이군요. 6t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속도가 0이다라는 얘기. 그럼 0 이렇게 처리해주면 t 값은 1 처리해주면 되겠고 18입니다 라고 해주면 6t 마이너스 6은 있고 18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6t는 이 양식은 24 이렇게 처리해서 t 값이 그럼 뭐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죠?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움직인 거리가 20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 이제 그럼 이제 1부터 4까지 좀 이렇게 좀 알아가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표현든지 움직인 좀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된 거니까 속도를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에서 속력을 좀 적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부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절대값에서 이제 처리해 가면 되는 거죠. 속도식 자체가. 자, 속도식 자체가 어디 갔습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dt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부터 4까지 3t 제곱 마이너스 6t dt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2초 이해는 플러스니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 앞쪽 부분들은 아까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지금 0부터 2까지 넓이가 4였으니까 이 부분들 그냥 2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 세제곱 그 다음에 3t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뭐 2부터 4까지 이렇게 좀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숫자가 좀 커지는데 그냥 좀 계산할까요? 그러면 공통 처리해 가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16에다가 4-3 처리 한번 해주면 되겠고 2 대입했을 때는 2 대입했을 때는 빼기잖아요. 빼기 2 대입했을 때는 8, 4, 3,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1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22 처리되는 항목 맞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좀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네요. 뭐 질문 좀 이것저것 좀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뭐 큰 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대신 좀 이것에서 움직인 거리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뭐 이런 거죠. 뭐 1부터 4까지 속도의 절대값에서 dt 이렇게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1부터 2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뭐 양수니까 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거리는 딱 된 속도에다가 절대값 붙여서 속력을 적분해가는 것이 움직인 거리다. 요 항목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뭐 많이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위치 미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속력 절대값에서 속력을 접근하면 이동거리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이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이렇게 되는데 상상 부분들에 미지수가 있으니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x가 빠지면 안 되죠. k만 남길까요? 아무래도 뭐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뭐 k 5까지 플러스 5까지 남겨놓고 마이너스 k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수항 부분에 미지수가 좀 많아서 좋을 거 없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fx 이렇게 해서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미분을 좀 하겠습니다.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공통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래프를 좀 완벽하게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려면 되죠. 마이너스 1, 2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는 내용 됐습니까? 자, 근데 뭐 0일 때 함수값이 5가 돼 있으니까 0은 또 어디일까요? 0을 좀 대충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0 됐죠? 0 표시 됐습니까? 그럼 축을 좀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k를 이제 마이너스 k를 대입해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양근 한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 음수 쪽 두 개 나와야 되고 양수 쪽 한 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뭐 그래프를 그려갈 때 좀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좀 풀어갈 때, 자 아래쪽에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양수가 두 개, 음수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겠고 위쪽에 그릴 때 이제 양수 한 개에 음수 두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 파트 좀 그어져라 이런 얘기죠. 그래. 근데 왜 제가 여기다 0을 썼죠? 아이고 이 부분은 뭐죠?
아이콜레 그래프를 뭐 이렇게 좀 다시 그려야 되는 이런 얘기. 에이, 0일 때하고 만나는 좌표는 문제에서 함수값이니까 이거 5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자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극대값을 구해가는 것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 소거되니까 뭐 12 이렇게 좀 처리가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들은 대신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k 되겠으니까 마이너스 k 값이 5보다는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k 값을 해주면 이제 범위가 좀 바뀌면 되겠죠.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좀 작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다른 게 아니라 정수의 좀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아유 개수 구하라고 했으면 이거 뭐 마이너스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군요. 여기서 이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몇 개가 되죠? 12에서 5 빼면 6에다가 등호가 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하나를 더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6개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뭐 질문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래프를 조금 더 정밀하게 좀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우리가 극악가는 좌표들 이렇게 좀 처리 좀 해줬고요. 이때 이제 뭐 0일 때 이 함수가도 되게 무지무지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뭐 양수음수 부분이 나눠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위쪽 딱 선택하는 과정. 양근 하나, 음근 둘. 그래서 이게 0일 때의 y 절편 부분하고 극대값과는 12하고 조절해서 좀 풀이를 진행해달라. 뭐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3참수 그래프 개형과 관련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5번 함께합니다. y는 4x제곱 플러스 3과 x축 및 자 x 좌표 두 개 주어져 있습니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h라고 한다. 이때 이제 뭐 극한으로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참 나중에 구해야 될 식을 좀 보게 되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h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sh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적분해서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 거죠. 인테그랄 1-h부터 1 플러스 h까지 함수식 그냥 쓰기 뭐하니까 그냥 fx 이렇게 해볼까요? fx dx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 직접 적분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모양을 보면 되겠죠. 라지 f의 1 플러스 h 빼기 1 마이너스 h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뭐죠? 이건 이제 미분계에서 우리가 좀 정의 배웠던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배의 f1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처리 가능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뭐 의외로 좀 쉽게 끝납니다. 뭐 적분해야 될 일이 없이 주어진 식에다가 가볍게 1만 대입해주면 되니까 이 결과 좀 7인가요? 2에 4 더하기 3 이렇게 7 그리고 뭐 가볍게 14입니다라고 해서 풀이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뭐 1-h부터 1 플러스 h까지 뭐 둘러싸인 부분을 넓이다라고 해가지고 겁을 팍팍 줬는데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처리해서 모양을 좀 이제 살펴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또 우리가 좀 배웠던 거죠. 인테그랄에 이렇게 변수 x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좀 미분하고 좀 관련돼 있는 뭐 이런 이론들로 좀 문제가 좀 그럴싸하게 폼 잡고 좀 나와 있긴 하지만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좀 주어진 식을 이렇게 뭐 식 형태로 좀 정리를 좀 잘 해두느냐 이런 관점만 좀 주지하고 있으면 좀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정확하게 메모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fx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gx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차분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fx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적분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어진 함수식 0부터 x까지 처리해주겠고 1 플러스 t 플러스 1이군요. t 플러스 1분의 이쁘게 씁시다. t 플러스 1분의 처리해서 t 세제곱 플러스 1 dt 이렇게 처리해주면 항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뭐 인수분해서 약분 처리해주면 되겠죠.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좀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여기까지 그냥 겉보러 갈까요? f2까지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니까 f2를 구하게 되면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죠.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dt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3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0부터 2면 2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죠. 3분의 8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3분의 8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g 주어진 함수는 이것도 적분 구간 자체가 좀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요. 뭐 그렇다면 gx 이 부분들도
x부터 2까지 해서 함수식을 좀 결합시키면 되죠. 그랬을 때 빼기 4t 제곱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정리가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형태. 자, 그랬을 때 뭐 이거 뭐 적분해도 되는데요.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와우. 이걸 다시 또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 f 프라임 g 프라임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적분했다가 2 집어넣을 때 0이 되는 거니까요. 이 아래쪽 함수 자체가 부호가 바뀌어서 4x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좀 나오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때 이제 뭐 g 프라임 문제에서 또 2를 구하라. 그러니까 2를 대입해 주니까 8 마이너스 1에서 이제 7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문제에서 뭐 P값에 해당하는데 뭐 3P 플러스 Q를 걸었네요. P값이 이렇게 되면 이건 좀 깔끔하게 좀 3배 해가지고 8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8 더하기 7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정답은 1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함수식은 뭐 폼나게 좀 겁주는 형태로 좀 구성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적분 범위가 다 똑같은 거니까 함수식을 좀 결합해서 이렇게 좀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 깔끔. 역시 지의 역태도 마찬가지로 와우. 그럼 4t 제곱이 아니 그냥 소거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좀 깔끔 처리 됐습니까? 더군다나 뭐 지의 같은 경우 이제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적분했다가 미분하게 되면 안에 있는 함수만 나오는데 특히 이제 여기 저 빼기 될 때 함수라서 주어진 식에 대한 부호가 좀 이렇게 바뀐 형태로 나온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조금만 체킹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fx 3참수가 주어지는데 1에서 극소값 2를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 모양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 3참수 그래프 그려지는데 뭐 1에서 극소값 2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좀 미분해서 극각가는 좌표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 처리되는데 자, 뭐 2를 대입했을 때 이제 뭐 함수값이 함수값이 아니라 극값 좌표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2a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a는 6 처리돼서 a 값은 3입니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함수값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그러면 f2를 좀 알아보면 되겠죠. f2를 알아보게 되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9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 일단 a 값이 3이었으니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b에다가 이 부분들이 3이었으니까 4가 돼서 마이너스 5 처리가 되겠죠. 이 결과가 2입니다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B값은 또 7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A값, B값 모두 구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F'X를 구하라. 와, 아까 이미 구한 거 아닌가요? 자, F'X A값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3X 제곱 3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6x 마이너스 9 처리되는데 뭐 3 공통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인수분해까지 처리를 깔끔하게 하게 되면 x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극대값이 되겠다. 이런 정보도 알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극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이제 f-3이 이제 문제의 극대값이 되가는 함수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뭐 그러면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fx부터 다시 쓰고 할까요? 완성된 식을 좀 쓰고 하면 좋겠죠? fx는 x 세제곱에다가 a 값이 3이었으니까 3x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9x에다가 b 값 7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때 이제 f 마이너스 3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7 3 플러스 27에서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플러스 27 플러스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정답은 뭐 34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3차 함수의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극각각는 좌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풀이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와우 값을 줘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적분을 좀 하면 되겠죠. fn 값을 구해달라고 되는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계수들은 계수 좀 불필요한데 뭐 계수는 이렇게 좀 나가면 되겠죠. x의 2n 제곱 dx 이렇게 처리한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분하게 되면요. 다시 또 뭐가 또 생기죠. 2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x의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0부터 1. 사실 0부터 1이니까 뭐 계수만 좀 생기는 그런 모양이니까 뭐 계산 결과는 2n 마이너스 1분의 1에다가 지금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좀 곱하기 되는 형태로 해서 fn이 좀 나오겠다.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뭐, 수열 형태로 해서 좀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부분분수 고쳐라는 얘기죠. 분모에 좀 이렇게 두 개씩이 좀 곱하게 돼 있으면, 자, 그렇게 되면 fn이라는 부분들은요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뒤쪽에서 앞쪽 걸 빼게 되면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50까지 fn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주어진 식에다 뭐 차곡차곡 숫자를 좀 집어넣는 거니까요. 2분의 1 공통적 처리해주면 되겠고, 1을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뭐 차곡차곡 주어지는 규칙이 뭐 벌써 보이죠. 그렇다면은 곧바로 50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50 들어가게 되면 그럼 99분의 1 빼기 101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사라져가는 그런 모양이니까, 그럼 뭐 2분의 1에다가 1-101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101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 또 한 번 더 딱 처리하게 되면 101분의 50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갑자기 뭐 수열 계산이 뭐 부분분수 계산이 나와서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주어진 식 자체에서는 뭐 가볍게 처리해서 뭐 계속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 놓는 과정까지가 기본이 되겠고요. 문제는 좀 옛 기억을 조금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분모의 차수가 2차식 인수분해되는 형태로 됐을 때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계산해 달라. 2차 부분들을 뭐 일일이 좀 계산 안 되는 거니까 통분하는데 뭐 한계를 금방 느끼겠죠. 한계 조금만 드러나면. 그러니까 이제 분분수로 고쳐서 규칙성에 의해서 풀어간다는 사실, 옛 기억, 수요를 해서 배웠던 부분을 떠올려 가지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쭉 주어져 있습니다. dt에 t도 있고 x도 있는 이 부분들은 좀 식이 복잡 주어져 있는데 좀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x에다가 1을 집어넣는 부분들이 힌트가 되죠. 이런 부분들은 뭐 좌변에 뭐 어떤 식이 되는 상관없이 1부터 1까지 해주니까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6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은 이항시키니까 7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2분의 14에서 빼니까 2분의 9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a 값을 구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어진 식을 이게 좀 dt에 x 돼 있는 거니까 전개해가지고 좀 식을 좀 분리해서 써야 되죠.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좀 식을 좀 분리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x 세제곱,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식을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인테그랄의 변수 이렇게 x가 있는 이런 풀이 원리가 이제 미분이나 사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 가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1부터 x까지 ft dt 처리가 되겠고, 더하기 x fx가 처리되겠고, 빼기 x fx,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3x 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6 처리가 되겠죠. 그때 이제 요게 이렇게 소거가 돼서 뭐 인테그랄 이 부분 좀 돼 있으니까요. 다시 풀이 원리 미분을 좀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fx는 그러면 이제 6x 마이너스 9 해서 fx를 쭉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fx 좀 다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하는 건가요? 주어진 식 알겠습니다. 극한 형태가 좀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식을 좀 이렇게 써가는 게 좋겠죠. ft 적분했다 이제 라지 fx 빼기 라지 f이다 이런 항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 형태가 이제 아주 깔끔하게 나와야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미분계수 정의 이런 형태니까 f2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가볍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2 대입해 주는 거니까요. 12-9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3입니다. 풀어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적분과 관련돼서 뭐 식을 좀 살짝 변형한 뭐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인테그랄에 변수 x가 있어가지고 미분, 주어진 부분들도 변수 x가 있으니까 결국은 미분 계수 정의하고 좀 관련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풀이 원리를 좀 기억하고 있다면 이게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좀 낯선 이론은 많은데요. 이거 문제 유형이 아주 대표 유형 형태가 돼 있어서 우리가 좀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항목이겠고, 출제 빈도도 높고 여러 번 또 연습할 때 기회도 또 많이 제공되고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단답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전망대에 설치된 승강기는 1층에서 출발하여 맨 위층까지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3의 가속도로 6초 동안 쭉 올라가고요. 6초부터 20까지는 등속도로 움직이는데요. 그죠?
일정한 속도로 가고 다음 20초부터는 자 마이너스 2 가속도로 해서 속도를 좀 줄여가서 속성하게 멈춰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발하는 지 t초의 속도를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뭐 처음부터 뭐 속도 부분들은 뭐 문제에 다 써 있는 거 아닙니까? 0초부터 6초까지 가속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가속도를 뭐 적분해주면 되는 모양인데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을 적분하니까 그냥 3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터 퍼 세컨 그런 거 좀 써야 되나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부터 20까지 일정한 속도로 된다라고 되는데 와 이 부분들은 여기가 뭐 6초일 때 얼마가 돼서 3, 6, 18 이렇게 처리됐죠? 그러면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 일정한 속도 처리가 되겠죠?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뭔가 좀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 0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식이 3, 6 쭉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것에 1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쭉 일정한 속도로 해서 얘가 얼마인가요? 자 6초부터 20초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2로 감속해 거니까 이게 그럼 얼마가 되죠? 2, 9, 18, 9초가 되는 건가요? 와, 그럼 이제 29초에서 이렇게 해서 좀 멈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속도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 이 전체적인 넓이를 구해가면 되는 거죠. 넓이를 구해가는 넓이가 곧 움직인 거리 돼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뭐 속도가 또 이렇게 뭐 마이너스 될 일도 없고 그런 거니까 자신감 있게 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움직인 거리 에다가 아랫변 29가 되겠고요. 위에는 6부터 20까지 이렇게 되니까 14가 되는 겁니까? 되겠고 높이는 뭐 18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더하기 30에 43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39 27 49 36 38 이렇게 처리해 되는 거니까 383 나중에 미터 이런 거 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와우. 상당히 높은 건물이네요. 그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문제에서 뭐 가속도 형태로 좀 주어져 있는데요. 가속도 형태. 이건 뭐 가속도는 뭐 적분하게 되면 속도식 나오는 건데, 뭐 그냥 뭐 계속 지금 6초일 때까지 지금 이렇게 제가 좀 속도 그래프를 좀 결국은 요식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관점만 약간의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기만 하게 되면 뭐 큰 틀에서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이해되시죠? 자, 20번 수원 요거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적용해 가는데 아주 깔끔하게 이론 적용해서 이론 학습해 가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기본기 다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 요거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